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ANU 교육혁신 콜로퀴움 진행을 맡고 있는 기계자동차공학과의 서태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교육혁신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제1회 ANU 열린광장 교육혁신 콜로퀴움 제3부인 교육혁신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교무처장님과 기획처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8월에 강연자분들을 이제 섭외하면서 2학기가 시작되고 실시된 ANU 열린광장 교육혁신 콜로퀴움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녹화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녹화된 강연 내용들은 우리 안동대학교 홈페이지에 기획처에서 이제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그 많은 구성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 올려놨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업무 등 이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평소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나 의견 또는 질문 사항이 있으신 교수님이나 이제 그 교직원 선생님들 또 학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은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면서 또 그 여기에 참석하신 실시간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2부에 이제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이제 그 저한테 접수된 의견이 없는 관계로 제 2부는 그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부에서 이제 그 기획처장님이신 이혁재 처장님께서 안동대학교 대학발전 미래를 그려본다 강연 후에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이 행사를 모두 이제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혁재 기획처장님께서 안동대학교 대학발전 계획 미래를 그려본다라는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혁재 처장님 나오시죠. 네, 서태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기획처장 이혁재입니다. 네, 오늘 먼저 그 화면 공유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활성화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방금 활성화 드렸습니다. 네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혁재입니다. 지금부터 ANU 2025 대학발전계획 2.1 및 그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일단은 저희가 현재 있는 2025 대학발전 계획을 잠깐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원래는 말씀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변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수립 배경, 대학발전 계획 개선 과정의 환류 시스템, ANU 2025 대학발전 계획 2.1의 전략 목표, 주요 개선 요약, 단계별 목표 및 재원 조달 계산안인데 5번에 있는 것은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들을 골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U 2025 대학발전 계획 2.1의 수립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던 발전 계획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든 2025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이 수립된 이후 작년 말서부터 2.1을 이제 수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2.0을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5 대학 발전 계획 1.0은 2013년 5월에 만들어졌고요. 2025 대학 발전 계획 2.0은 2017년 12월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ANU 2025 대학 발전 계획 2.1은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대비, 즉 올해 받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대비해가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한 교수회에서 그동안 올라왔던 의견을 반영해서 2.1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올해 순서대로는 이제 ANU 2025 대학 발전 계획 3.0을 수립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당초 만들어지기에 ANU 2025 1.0 단계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그다음에 2025 2.0에서 단계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그다음에 ANU 2025 3.0은 2022년에서 2025년 4개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올해는 ANU 2025 대학 발전 계획 2.1에서 이제 3.0을 만드는 것이 지금서부터,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해 나가야 될 작업이었습니다. 대학 발전 계획의 개선 과정의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사회 환경 변화 분석을 시도한 후에 정보 공시 현황 분석을 하여 평가 기준을 분석, 즉 자체 평가 기준 혹은 대학 기관 평가 인증 혹은 대학 역량 평가 등에 대한 진단 평가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나서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재학생 현황 분석 및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2.20 개선을 마련한 것이 현재까지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를 통합해서 다시 발전적인 3.0을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표이고자 합니다. 안동대학교 수학 분석 결과를 보면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동대학교를 보면은 현재 강점, 다음에 약점, 기회, 위협을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현재는 위에 있는 학생, 교수, 직원에 따른 여러 가지 강점, 그다음에 기회보다는 약점과 위협이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현실에 부닥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위협적인 면에서는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 인구 소멸 및 경제가 굉장히 약화되고, 그리고 지역 내 취업 가능 기간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또 결정적으로 입시 충원률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는 그런 현실에 부닥쳐서 외부의 위협이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 학교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 원래 계획했던 대학 발전 계획 2025 3.0을 만드느냐 혹은 2030을 만드느냐에 따른 어떤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만드는 것은 ANU 2025 3.0, 2022년서부터 2025년까지를 바라보는 발전 계획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4주기 대학 역량 평가가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4주기 대학 역량 평가는 2024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대학 역량 평가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학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역량 평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4주기 대학 역량 평가 2024년에 시행이 되는데 만일 저희가 2025 3.0을 만들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저희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아니라 초단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4주기 대학 역량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기획처하고 연구위원님들은 대학 발전 계획 2.25 3.0이 아니라 대학 발전 계획 2030, 즉 2030년을 바라보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현재 당초에 만들었던 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아니지만 ANU 2025
3.0 단계를 건너뛰어서 ANU 2030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발전계획 2030은 당초에 생각했던 2025 3.0과 어떤 면에서 틀려져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좀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2030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2025 3.0과 가장 틀린 점은 당면한 대학의 위협에 따라서 외부 환경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특히나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올해 한 5월, 6월쯤에 나온 어떤 정부의 교육부에서 나온 안이죠. 그런데 이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는 사실 앞으로 교육부가 대학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대학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대폭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이러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맞추어서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액션 플랜을 설정을 해서 움직여야지만이 앞으로 우리 대학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는 대학을 몇 가지 분류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있는 것은 자율혁신대학입니다. 자율혁신대학은 올해 받은 그 대학 역량 평가를 통과한 학교들의 자율혁신대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자율혁신대학이 아니라서 내년도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을 수주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통한 구조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자율혁신대학은 스스로 저희 대학이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 혹은 계획서를 제출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말은 자율혁신대학인데 그 안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의 적정 규모를 대학 스스로 결정을 해서 계획을 제시하라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의 특성화를 결정해서 제시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적정 규모화라는 것은 결국 뭐 굉장히 많은 미사 여구들이 있지만 결국 원하는 것은 정원 조정을 어느 정도 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3월에 자율혁신대학 계획서를 내기 전에 저희 대학의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정해서 교육부에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성화입니다. 즉 앞으로 대학은 특성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이 특성화 내에는 지역의 수요, 대학 역량에 따른 다양한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은 특히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결국 지역 수요에 따른 어떤 특성화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학 생존이 굉장히 어려우실 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지원 사업이나 평가 등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자율혁신대학이 어떤 적정 규모화, 특성화를 담은 계획서를 제시한 후에는 컨설팅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컨설팅의 결과를 저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는 자율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유지 충원율을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적정 규모에 따른 대학의 그 자율혁신 계획서를 내면은 내년 3월에 제출한 후 내년 10월이나 11월에 유지 충원율을 각 대학 유지 충원율을 점검을 해가지고 유지 충원율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다시 강제적인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 조정을 유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즉 모집 정원 유보제라든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대학이 정원 조정을 상당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좀 혼란스러운 것은
올해 현재 2023학년도 정원 조정을 계획안을 내라고 지금 교육부에서 나왔는데 거기에도 그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 모집 조건 유보제란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2023학년도부터 적용되느냐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글이 현재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2023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 안에 나왔기 때문에 2023학년도서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교육부에다 질의를 해보면은 2024학년도서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은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생 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신입생 충원이 굉장히 어려워짐에 따라서 대학에 생존하려면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만들어서 그걸로서 대학에 생존을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성인학습자 지원 혹은 재직자 특별 전형, 시간제 등록제 등을 전부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줌으로써 지방에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것이 공유 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입니다. 요즘 그 교육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유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내 대학, 일반 대학, 전문 대학이 개방 공유 협력을 해야 되고요. 대학 그 안에서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공유, 노하우들을 전부 다 공유해라. 그리고 첨단 분야 직원 및 공동학과를 운영해라. 특히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국립대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체제, 즉 연합대학을 구축하고 학사를 공동 운영하는 것을 넣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나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서 사족의 대학 능력 평가 같은 데에는 또 공유라고 하는 키워드가 빠져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공유, 노하우를 좀 더 공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저희같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한테 유리하냐 나쁘하냐, 유리하냐 혹은 오히려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현재 기획처장들 사이에서는 지금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국립대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학사 공동 운영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통폐합이 아니라 연합대학을 구축하라라고 지금 거기에는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교육혁신 체제라는 것은 현재 국립대 입점 사업에서 이미 구축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대학도 경북대, 금호공대, 다음에 대구 교대들과 함께 어떤 공동교육혁신 체제 비슷한 것을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이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 중요시 하게 되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저희 대학 발전의 2030 내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담겨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2030년까지 나아갈 길은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르는 것과 따라서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대학 발전의 2025에는 전혀 많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새로이 대학 발전의 2030에 담겨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현재까지 도대체 ANU 2030 대학 발전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아직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 단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앞에서 본 어떤 그 대학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안은 세부 내용은 전혀 없이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리고 계획서는 어떤 형태로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달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월 달에 발표가 안 됐고요. 11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11월 달에도 안 됐고요. 12월 달에 그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뭔가를 만들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나올 때까지 현재 발전 계획을 현재 연구하는 위원회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격적인 시작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ANU 2030 발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어떻게 안내해 드릴 수 없는 것은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현재 있는 대학 ANU 2025 대학 발전 계획 2.1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마 움직일 것이다. 즉 2030의 내용은 아마도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ANU 2025 대학 발전 계획 2.1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특히나 좀 바뀐 부분, 나아갈 부분을 한번 보면서 그걸 가지고 2030은 아마도 이런 쪽으로 할 것이다.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연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현재의 트렌드,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할 것이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저희 ANU 2025 대학 발전 계획을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션, 비전, 목표가 나와 있고 4대 핵심 전략, 즉 4core innovation이라고 해가지고 미래융합교육, 첨단연구, 신산업협력, 대학경영혁신, 글로컬 협력이라는 4개의 코어를 가지고 저희 학교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융합교육은 결국 어떤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첨단연구, 신산업협력은 산업협력들에 관련된 산업협력,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 열심히 하시는 연구에 관련된 내용, 글로컬 협력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교류하면서 봉사를 하고 같이 성장하는 데 대한 내용, 대학경영혁신은 대학 구조 개선, 학사제도, 성과관리 개선, 혹은 캠퍼스를 어떻게 좀 멋지게 꾸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발전계획 2.0에서 2.1로 주요 개선된 요약을 보면 먼저 4코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창의교육, 연구산업협력 고도와 맞춤형 지역협력, 대학경 혁신 조직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2.0인데 이것을 창의교육을 미래융합교육으로, 그다음에 연구산업협력 고도화를 첨단연구, 신산업협력, 맞춤형 지역협력을 글로컬 협력, 대학경 혁신 조직을 대학경 혁신이라고 바꿨습니다. 주요 개선 및 보완 실적, 즉 2.0에서 2.3으로 보완된 실적을 여기다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할 것은 현재 나온 이 실적에서 좀 더 한 발짝 나가 2030에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첨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융합교육에는 수요 맞춤 교육, 4차 산업혁명 융합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현장 역량 중심 교육 과정, AN 학생 역량 통합 관리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수요 맞춤 교육을 보면요. 먼저 유연한 학사 제도의 운영, 전공 선택의 자율성 확대, 교수 학습 지원 체계 활성화, 교육 인프라 확산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유연한 학사 제도의 운영을 보면은 학생 설계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 그래서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지금 2.1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유연한 학사 제도 아마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집중 이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아마 계속 유지가 될 테지만 학생 설계 교육 과정의 도입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것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들이 과연 스스로 설계를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고려가 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감안을 해서 2030에서 좀 어느 정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공 선택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즉 크게 있는 것은 창의융합학부 운영 자유전까지입니다. 창의융합학부는 현재 당초 계획했던 정원에 비해서 이미 이번 한 차례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줄은 상태이고요. 또 그 안에서도 과연 창의융합학부가 자유전공 학부처럼 운영이 되는 것이 면이 있고 아닌 면이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비율이 높으냐도 이 이과 혹은 문과에 대해서 약간씩 틀려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과연 창의융합부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창의융합부에 대한 내용은 좀 상당히 많이 좀 변화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떤 방향에 따라서 2030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좀 당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전과제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학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전과제는 뭐 몇몇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탈 막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장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전과제는 아마도 계속 오히려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 학습 지원 체계 활성화라는 것은 즉 교수 역량 강화 센터와 교수 학습 지원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어떤 교수 역량 강화 센터와 교수 학습 지원 센터는 아마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강화돼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2030 내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강화된 내용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에 관련된 행정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받은 여러 평가에서도 교수학습 지원 체계에 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좀 강화돼서 2030에 담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 인프라 확충은 특히나 온택트 교육 인프라 확충에 좀 더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아마 2030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한 공유대학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정부가 이미 만들어낸 코로나 사태 때 이미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교가 움직여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어떤 인프라 확충도 이제 올해도 벌써 이미 많은 인프라 확충됐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융합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교양과목을 융복한 교양 트랙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교양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금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 대학 역량 평가와 또 이번에 새로 받은 기관 평가 인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양 과목입니다. 현재 저희의 교양 과목 체제가 융복한 교양 트랙제가 실제 교육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면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전면적인 개편이 이번 방학 동안에 연구에 일어날 것이고요. 그 연구 결과가 따른 그 앞으로의 발전 방안이 ANU 2030에 담겨가지고 이행되도록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 전공 과정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는 계속해서 융합 전공 과정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고 늘리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전 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융합 전공 과정 역시 현재 이미 개설되어 있는 융합 전공 과정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실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융합 전공 과정이 몇 개냐라는 것을 찾아볼 때 그 성과가 굉장히 높다, 좋다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융합 전공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가 과연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서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융합 전공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좀 폐설을 하든 아니면 현재 이렇게 확산 쪽에서 내실화를 기하는 쪽으로 가든 그런 쪽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중전공제 이수 의무제 같은 경우도 다중전공 활성화를 과연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감소하는 측면으로 가든가 그런 쪽으로 좀 어떻게 발전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고 모든 최종 결정은 결국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지 이래서 꼭 나온다는 건 아니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융합교육에서 현장 역량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전공 기초 교육 강화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에서 전공 기초 교육 강화를 굉장히 강화하도록 되어 위해서 강화를 위해서 교양교육과정을 개편을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현재의 체계와는 틀린 형태로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공 기초라고 교양 과목에 이제 전공 기초라고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교양으로 인정을 안 받아서 저희가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 기초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교양이나 혹은 전공에 대한 교과목들이 운영이 확대돼서 운영이 되겠지만 아마 이름 자체는 바뀌어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실무형 전공 교육 확대는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요. 특히 어떤 PBL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 인턴십 이런 것들은 더욱더 확대시켜가지고 학생들의 현장 역량과 그리고 그와 연계된 어떤 취업까지도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 강화는 저희가 교육과정은 저희 학교의 특성상 빠뜨릴 수는 없는 거지만 아마 지금 정도에서 아마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교양교육이 이제 확대가 되고 교양교육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도 좀 더 늘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AMU 학생 역량 통합 관리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 학생 역량 통합 관리라는 것은 학생들의 모든 역량을 관리하면서 특히 취업 창업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에 이미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의 e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그리고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좀 더 학생들의 편의에 맞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취창업 지원은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강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취창업 지원에서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및 취창업 교과목 내실화를 할 텐데 실제 저희가 비교과 프로그램이 그리 적은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이제 대학 일자리 사업이 한 페이스가 끝나고 새로운 페이스로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대폭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 특히나 효율적인 프로그램,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체계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과별 졸업역량 인증제는 현재 AMU 졸업역량 인증제 운영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인데 이 안에서는 특히나 저희가 전공교육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공능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또 전공교육 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 베이스로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교육에 굉장히 힘을 쏟는 그런 쪽으로 발전 계획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어떤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노력은 어떤 교육 혁신, 교육 개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현재까지 있는 부분에서 잠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이쪽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도 2030에서는 새로이 개발해서 넣어 들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원격 강의에 대한 것들, 공유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새롭게 어떤 발전 전략을 설립을 해가지고 2030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방학이나 이럴 때까지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2030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첨단 연구 신성화 협력입니다.
첨단 연구 신사협력고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연구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대학 특성화, 학생 연계 산관 협력, 사업 범위 성과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연구 지원 확대라는 것은 이제 연구비 지원이 대학원생 지원 확대인데 뭐 BK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히 지금 일단 하고 있고요. 또한 BK 사업에서 대학원생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저희가 그 책정한 그 전체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TARA 프로그램 확대 및 내수라 등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 연구비 확충입니다. 그 과제 책임자 인센티브, 1년 양성 지원, 증액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학술지 계제 실적 등 증재를 위한 어떤 방안, 연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떤 연구 역량 강화 산학 협력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산학 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학의 어떤 전체적인 발전 계획, 중장기 발전 계획 2030보다 오히려 그쪽이 좀 더 빨리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내용들은 그 산단의 그 산학협력단 발전 계획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만드는 2030의 내용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도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아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산학협력단 발전 계획이 나오는 그때가 아마 여기에 들어갈 좀 더 세세한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 맞춤형 대학 특성화 대학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이번에 비대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성화 대학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내에서 특성화 분야 합리적 평가 기준 및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가지고 현재 특성화 대학에 들어있는 그 각 학과들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당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성화 학과 육성 및 지원 강화는 저희가 실제로 행재정기 지원 확충이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 현재 대학의 재정 상황상 이걸 생각하면 어떤 재정적 지원보다는 어떤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충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국책 사업 추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링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특성화 기반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상관의 협력체계 활성화하는 것은 농산물 인증센터나 학교 기업, 지자체, 지역 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산대 내는 농산물 인증센터는 더 안동이라고 하는 학교 기업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과의 어떤 협력 사업을 따오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산학협력단의 역할이 대학 재정이 어려우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서 대학이 재정을 운영하기가 이제 힘든 상태로 가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어떤 수익을 얻는 구조로서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내용이 발전계획, 산단 발전계획과 저희 학교 발전계획에 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산업재 연계교육 과정. 그래서 산업재 현장 실습 교과를 확대하고 거기에 참여 학생 확대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그 현장 경험을 쌓고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체계로 갈 예정입니다. 지적재산권 추론 및 근력 평가 권리 지적재산권 추론이나 등록 평가 권리, 기술이전 수익률, 계약업들, 기업기술 지도 및 에러 기술 해결을 통한 산학경의 성과 확산이 있는데 지적재산권 추론과 등록, 그다음에 기술이전 수익률은 어떤 교수님들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요. 학교 산단으로서도 어떤 산단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기술 지도 및 에러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기업에 대한 봉사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서부터 학교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연구
과제 수주에 어떤 기회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발전 계획에 담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룹화 협력입니다. 그룹화 협력은 이제 지역 인재 발굴 양성, 지역사회 교육문화, 산업 발전 교육, 그룹화 ANU 교육법, 그룹화 추천업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몇몇 교수님들 제외하고는 별 관심 없어 이럴 수도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좀 짧게나마 한번 보면은 일단 지역 초중고교 연계 지원, 지역 협상을 위한 인재 전형 자문위원 연구위원회 운영, 지역 인재 전형을 활성화로 지역 우수 인재 선발 교육, 교육 공고 전체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지역 인재를 발굴 양성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그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입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 계획에서도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그 확산시키는 것이 어떤 연계학습 지원 이런 것들이 지역에 대한 봉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저희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신입생을 충원하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더 세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정부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지역사회와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신도청 유사들과 상관의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지역 및 지역사업 연계 활성화 이렇게 좀 꼭지들이 나와 있는데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같은 것도 학교를 지역사회에서 좀 알리는 홍보 효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파트너십 형성 같은 경우는 저희 이노베이터 랩과 지역보다 설립, 최근에 건립된 비도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역 사회고 지역 산업과 어떤 구체적인 협력 관계를 매개해서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취업의 기회, 혹은 새로운 연구의 기회, 혹은 새로운 어떤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도청 이전했던 상관의 협력성 구축이라는 것도 그냥 쉽게 말하면 결국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공공이과대학 그리고 또 신도청 캠퍼스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더 그쪽에 좀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지역인재 양성 지원에 현재 우리 학교가 있는 어떤 안정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지역 특화 인재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안정 일자리 사업에 되어 있는 것도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좀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국내 기관 간의 교류 강화, 대학의 국제화, 대학 홍보 다양화, 재능 기부를 위한 지역 사회 기업 확대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 특히나 대학 홍보의 다양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입생 충원 그리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학 홍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한시적이고 단발성인 대학 홍보를 지향하고 어떤 대학교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좀 장기적인 홍보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입시생들의 그 경향을 보면은 오히려 이 지역보다 이제 외부 지역들에서 특히 수도권을 대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학생이 남아도는 곳은 수도권이고 모자는 곳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학 홍보의 다양화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다양화 혹은 방법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대학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신입생을 좀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지역산업 관련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산업 연계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취업 활성화 및 산업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링크 사업들, 사람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산업연계 맞춤 교육 과정 같은 거 지금 백신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확대시키고요. 또 어떤 계약 과목, 아니 계약 학과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백신 과학과의 어떤 계약학과 만드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아마 당겨가지고 실제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산업 관련 취업 활성화, 또 지식산업 연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취창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협력을 통한 방안을 좀 더 공고히 하는 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 글로벌 취업 활성화 및 산업 인프라는 글로벌 취업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하고 있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좀 굉장한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개발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혁신은 대학 구조 개선, 학생 제도 개선, 성과 관리 개선, 자랑스러운 캠퍼스 조성입니다. 그 대학교는 혁신에서 이제 대학 구조 개선이다라고 하면은 학과 대학 구조성, 학과 통합의 신설, 행정조직 개편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점적이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기반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다만 방향 자체는 이제는 대학의 단과대학 구조 조정이나 학과 통합의 신설 같은 것들은 단지 무슨 정말로 생존을 위한 대학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아마 발전 계획도 잡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지금처럼 뭐 간단한 교양학부, 창의학부 이런 어떤 브로드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저번에 이미 한번 발표가 됐던 한번 잠깐 선을 보였던 탄력 정원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매력 있는 학과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적인 개편은 교육 혁신을 위한 어떤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이냐. 현재 저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은 교직원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유정과제는 계속해서 활성화 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모집전 개선, 성적관리 개선, 대환영 학사 서비스, 뭐 대환영 학사 서비스 같은 것은 뭐 어떻든 그냥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될 것 같지만 모집 전형 개선과 성적 관리 개선은 사실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2025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입학처하고 교육처하고 논의를 거쳐서 과연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발전 방안을 아마 개선해서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및 혁신 지원 시스템 구조, 교수 업적 평가 및 수업 평가 기준 개선, 학과 평가 기준 개선되어 있는데요. 결국 평가 및 혁신 시스템 구축이라는 어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평가나 혁신에 대해서, 각종 평가에 대해서 좀 상시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교수 업적 평가, 수업 평가, 학과 평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제 대학의 생존을 위한 측면에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측면으로서 좀 운영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브로드하게 발전 계획에 담아서 실제로 액션 플랜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거쳐가지고 좀 더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과평가 같은 데서도 이제는 너무 많은 지표가 아니 정말로 생존에 필요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올리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랑스러운 캠퍼스 조성은 이제 저희 캠퍼스 환경입니다. 신도청 캠퍼스 조성 꾸준하게 지금 노력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제 캠퍼스 개선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이미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캠퍼스 가지고 결국 캠퍼스 뭐 지금까지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여기는 정말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캠퍼스 조성을 방법을 꾸준하게 진행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재원 확보도 역시 교육부와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목표는 재원 조달 개선인데 뭐 이것들은 현재 있는 내용이지만 다 바뀔 겁니다. 이것은 단계적 목표는 어차피 ANU 2025에 관련된 사안이고 ANU 2030에서는 위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제시된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바뀌어지면서 내용들이 전부 바뀌게 되면 전부 다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그냥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ANU 2030이 제대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ANU 2030이 수립이 되었을 때 다시 우리 학내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과 다시 한번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혁재 기획처장님께서 우리 안동대학교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이제 잘 정리하셔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이제 서두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대토론의 2부는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혁재 그 기획처장님의 발제를 들으시고 혹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또는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은 몇 가지 질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의응답,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은 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갔지? 혹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까 융합전공 개편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럼 혹시 그 실효성을 따져서 약간 축소 개편하는 쪽으로 개편 방향이 잡혀진 건가요? 그러니까 융합 전공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최근 몇 년간의 그걸 보면은 추세를 보면은 아예 단 한 명의 학생도 없이 개설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뭐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가도 어떻게 될지 뭐 그런 융합 전공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살려둘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정리하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고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융합 전공들을 개설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융합 전공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학생들의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하지 않고 어떤 목적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융합 전공들도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융합 전공들은 편성은 되어 있지만 결국 수강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융합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그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학교 교과 과정을 보면은 이제 학과에서 하는 교과 과정이야 이제 그 학과 교수님들께서 잘 그 의논하면서 이제 그 교과 과정을 개편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교양 교과목들을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교양 교과목이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좀 혼란스럽게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교양 교과목은 이제 그 학과에서 그 뭐 내놓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본부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양 교과목을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그다음에 또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본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 교양
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학교의 교양 교과목이 좀 그리 뭐 좋은 상태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뭐 그것은 저희 본부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면서도 가장 큰 지적을 받은 것이 바로 교양 교과목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양 교과목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받아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교육공학과나 뭐 그런 전문적인 그 교양교육의 전문가 교수님들로부터 지금 연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연구를 통해가지고 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지금 도출 중에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나온 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막 바로 시작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에 관련된 연구가 지금 시작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마 결정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이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뭐 기획처장인 제가 말하기는 좀 뭐하고요. 아무래도 교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다행히 계십니다. 네. 잠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양교육과정 개선 연구 관련해서 두 가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조금 전에 기획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양교육 과정 개편이 필요한데 그 개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황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 분석,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타 대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 검토를 하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기본 역량 진단과 기관 평가 인증에서의 그 개선 사항들도 다 포함을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서태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4차 산업 관련해서 2022년도에 그 초중고 교육 과정이 개편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될지를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편 방향을 만들어 도출해내는 연구를 곧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 대학의 현실에 맞는 교양교육 과정, 역량 기반 교양교육 과정 개편 연구를 수행을 한 다음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23년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처장님, 기획처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융합 전공 관련해서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사과에서 융합 전공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설문조사가 시작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융합 전공의 그 애로사항을 또 의견을 수렴받고요. 또 한 가지 또 어떤 융합 전공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또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제3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 본 프로그램을 그 지원해 주신 기획처장님과 교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콜로키움이 진행이 이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물심장면으로 이 도움을 주신 기획처 관계자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보강 주간이지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학기 말이 시작되면서 이 학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오미크론으로 모두가 다시 또 긴장 상태에 있긴 하지만은
학기 말 잘 그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뵐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오늘 이제 우리 교육 혁신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된 이 콜로키움은 이것으로서 그 1회를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많은 성원을 해주신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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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치워.